2026학년도 대입,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정말 막막하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복잡한 입시의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고요.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뭔지 같이 찾아봐요. 제일 중요한 변화랑 핵심 전략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매년 나오는 이 두꺼운 입시 자료들 볼 때마다 그냥 한숨부터 푹 나오잖아요. 계속 바뀌는 제도의 선택지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 저도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그 복잡한 내용의 핵심만 딱 뽑아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우리가 주목할 키워드는요,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전공 없는 입학이 주는 자유. 둘째, 취업 보장학과가 주는 안정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확 갈라버릴 수 있는 새로운 규칙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트렌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바로 이 전공 없는 입학입니다. 혹시 고등학생 때부터 전공을 정하는 게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다면 이 변화에 정말 주목하셔야 돼요. 대학에 먼저 들어가서 충분히 탐색해 볼 기회가 훨씬 넓어졌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대입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공자율 선택제,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죠? 아주 쉽게 말하면 일단 입학하고 전공은 나중에 정하자, 이 시스템이에요. 1학년 동안 이것저것 여러 수업을 들어보면서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2학년 때 전공을 딱 정하는 거죠. 섣부른 선택 때문에 4년 내내 후회하는 일, 이걸 막아주는 아주 현명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전공 입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형 1은 말 그대로 대학교라는 아주 큰 뷔페에 들어가서 거의 모든 메뉴를 맛보고 고르는 거고요. 유형 2는 공과대학이라는 일식 코너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초밥을 먹을지 덮밥을 먹을지 정하는 것과 같아요. 이 차이가 여러분의 선택지를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 대학들 예시를 한번 볼까요? 고려대나 경희대처럼 유형 2를 택한 곳들은 의대 같은 정말 특수한 학과 몇 개를 빼면 거의 모든 전공이 활짝 열려있는 셈이죠. 하지만 동국대 경영대학처럼 유형 2로 입학하게 되면 선택지는 경영, 회계, 경영정보학처럼 그 단과대학 안으로 딱 한정돼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경영 쪽으로 갈 거야, 이런 확신이 있다면 유형 2도 좋은 선택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유형 1이 훨씬 더 넓은 기회를 주겠죠? 지원하기 전에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두 번째 트렌드입니다. 이건 아마 많은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정말 귀가 솔깃해질 만한 이야기일 거예요. 바로 취업 보장학과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매력을 가진 이른바 계약학과와 첨단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소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SK 하이닉스 최종 입사가 보장됩니다. 와,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을까요? 이건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서강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의 실제 모집 요강에 적혀있는 문구예요. 입학과 동시에 내 미래 직장이 결정되는 것. 이게 바로 계약학과의 핵심 매력인 거죠. 그런데 혜택이 취업 보장,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 등록금은 기본으로 지원되고요. 심지어 매달 생활비 쓰라고 장학금까지 나와요. 여기에다가 실제 회사 전문가들의 멘토링이랑 인턴십 기회는 덤이고요. 정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런 학과들을 만들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곳이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재를 직접 키우기 위해서 여러 대학과 손을 잡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성균관대 그리고 유니스트와 함께 반도체 공학과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자체를 삼성의 필요에 딱 맞춰서 설계하고 졸업생은 그대로 삼성전자로 입사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또 다른 사례도 한번 볼까요? 통신 그리고 정보보안 분야의 선두주자죠. LG U+ 역시 미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LG U+는 숙명여대, 숭실대와 협력해서 정보보호 전문가를 키워내고 있어요. 이처럼 반도체, 통신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먼저 데려가려고 대학과 손잡는 경우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게임의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이 디테일을 놓치면 한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들이니까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2026학년도 입시부터 가장 눈에 띄게 바뀌는 건 바로 모든 대학이 학교 폭력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식이 완전히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울산대처럼 조치 번호에 따라서 칼같이 점수를 깎아버리는 점수 차감 방식이 있고요. 또 총신대처럼 서류나 면접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즉, 어떤 대학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합격선에 여러 명이 똑같은 점수로 몰렸을 때 당락을 결정하는 동점자 처리 기준입니다. 진짜 1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이 치열한 입시에서 이 기준은 사실상 최종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동국대 인문계열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총점이 똑같은 학생 2명이 있다고 쳐요. 그럼 대학은 제일 먼저 국어 점수를 봅니다. 국어 성적이 더 높은 학생이 합격하는 거죠. 만약 국어 점수까지 똑같으면요, 그때 수학 점수를 봅니다. 이 순서를 보면 동국대 인문계열이 국어랑 수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원할 대학이 어떤 과목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미리 파악하고 막판에 어떤 과목에 스퍼트를 내야 할지 정하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2026학년도 대입의 3가지 큰 흐름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딱 맞는 최적의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전공자율 선택지를 통해서 자유롭게 탐색할 기회를 잡을 것인가? 둘째, 계약학과를 통해서 안정적인 미래를 확보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하고요. 셋째, 학교폭력 기록이나 동점자 처리 기준 같은 디테일이 합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2026학년도 입시의 성공은 그냥 높은 점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변화의 흐름을 얼마나 똑똑하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음껏 탐색하면서 진짜 나를 찾아갈 자유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검증된 안정의 길을 택할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잠재력을 터뜨릴 최적의 길을 찾는데 작은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입시 전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